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오늘도 많이 더웠어요? 밖에 직접 돌아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제는 되게 많이 덥더라고요. 저녁에도 잘 때 덥기도 하고 친구들은 잘 잤는지도 궁금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음,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부딪히면서 진짜 오래전에 알았던 인연들이지만 솔직하지 못하게 다가오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인연이기 때문에 더 제가 마음을 주거나 그렇게 대했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들이 들었을 때, 좀 실망이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어떤 친구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바로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오래간만에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의 불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심리적 그런 간극을 버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인연 관계들이 중요할 텐데 또 그런 그분들도 또 그분들한테 잘 맞는 그런 인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나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나랑 맞지 않을 뿐이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긍정적이고 좀 많이 웃고 이렇게 늘 배우려고 가고 상생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러면 늘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런 스위치가 켜져서 돌아갈 때는 날카롭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도 많이 가다듬어 져야 될 부분이고 이게 그렇게 예민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대로 이렇게 또 업의 인연들이나 그런 파장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고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늘 진심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진짜로 마음이 예쁜 친구들을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세 근육이랑 이런 거 다 안 놓친다고 했잖아요. 진짜 입을 삐죽삐죽 거리거나 뭐 그런 표정을 쓰거나 하는 친구들도 다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지나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닫고 그래야 내 복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차고 넘쳐서 그런 복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 누가 예쁘면 그 예쁜 그대로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주가 많거나 그런 잠재력들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이 더 발전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된 것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그런
뭐 슬픈 일이나 그런 경우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너무나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스타와 팬의 관계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사생팬들도 있잖아요. 사생팬들이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더티 다이애나 그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뭐 화장실에만 가도 화장실 밑으로도 막 사진을 찍고 그러는 파파라치들이 많았다. 그래서 늘 어디 가나 뭐 호텔에 출입하거나 뭘 하는 경우에도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이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자기도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는 거는 침해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적 자치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구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함부로 나한테 그런 권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뭐 정당한 대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그런 뭐 상하 권력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는 그냥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소중한 존재로서 그렇게 1대1로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인격을 안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힘이 세다고 어른이라고 해서 뭐 어린아이로 꿀밤 꽁 지어받고 뭐 그런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또 그런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이 늘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신고 의무 대상자잖아요. 뭐 지켜주는 그런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 아니면 이웃 주민들, 뭐 늘 가까이 있는 곁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신고 의무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힘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누가 나서서 뭐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제소를 해주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한 처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검찰에 송치될 만한 사건이 아닌데도 거기로 송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과하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수정이 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송치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뭐 국민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뭐 국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공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10원짜리라도 다 영수증 처리가 돼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것들은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표자들이 우리들이 낸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급여가 오르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어떻게 진짜 중요한 정책들을 펴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윤택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런 도움들을 주고 있나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 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뭐 다른 사람이 누구랑 만나거나 누구랑 자거나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기 개인의 그런 개인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부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노출이 되고 그런 사적인 부분이 유출이 되면 개인으로서 참 자유롭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함을 겪겠다. 이런 부분을 봐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필요 이상으로 그런 표현들을 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당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이분들이 짠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저는 바로 실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제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제부터 이제 정말로 실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진짜 진심으로 빌어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머뭇머뭇 거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더 품격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낮은 에너지로 다가오거나 그렇게 한다면 불쾌함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제가 더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는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쓰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예쁜 얼굴을 가졌으면 너무 예쁘니까 부럽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재능을 가졌으면 나는 없는 재능인데 부럽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 내 매력이야. 또는 나는 이런 걸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더라. 어떤 기사가 나오면 거기 막 댓글 부대 엄청 심하게 뭐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품격 있게 얘기하고 그 누구한테도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많이 안아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나보다 뭘 잘하면 어때요? 그게 그 사람 능력이고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받은 복인데 그리고 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것도 전생으로부터 전 겁겁의 생들을 살아오면서 그게 이어져 내려오는 성근이에요. 그런 성근의 뿌리도 그렇게 갖는 것도 그 사람 복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복이고 또 이 생에 그런 복들이 또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다음에도 선연들을 만나고 또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나라, 좋은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선업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그런 나의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거울을 마주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 그게 미래 세상에 내가 살아갈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자기로 가져오세요, 관점을. 그래서 늘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 예쁜 얼굴, 예쁜 표정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우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우아한 표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워도 늘 솔직하고 그렇게 진심을 가진 마음들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된 사람, 그런 인품이나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되니까. 왜냐면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실행하고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매일 그런 자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을 못해서 그렇게 뭐 카톡이나 그렇게 글들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뭐 내세우거나 그럴 점들이 없으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나의 마음가짐 상태인데 내 마음은 이래요라고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좀 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더 비전으로 삼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단어들을 써놓고 하면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높은 감정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좋은 것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어려울수록 더 자유로워짐을 느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묶여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이나 그런 제약들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그렇게 올가매거나 얽매이게 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들의 내면이 이미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안쓰럽고 가엾게 봐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날카롭게 직시하고 넘어가되 진짜 마음은 정말로 안쓰럽게 바라보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잘 못해요. 저도 상처를 받거나 제가 예민해지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느끼거나 깨달으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려고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저도 어떻게 둥글고 그렇게 좀 날카롭고 예민해서 더 둥그러지고 가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 감정 부분이 건드려지고 자꾸 어떤 불필요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 공간이 커지고 또 저의 어떤 모난 부분이 둥그러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강가의 돌멩이처럼 더 많이 둥그러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더 노력할게요. 정말로 감사해요. 저의 모난 부분을 그렇게 더 닦아가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저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것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또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나를 좀 더 안아주고 그러면서 자비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데려가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데려가고 이러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누가 좀 잘하고 있다고 이 삐죽삐죽 하거나 내 마음 관리를 못해서 내 감정을 투사하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나를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면 고쳐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다 함께 가려고 하고 어떤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다수가 늘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헤쳐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또 소통이라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100%를 열고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이 소통이 잘 되려면 정말로 내가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스위치가 잘 날카롭게 켜져 있을 때는 내 마음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간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또 모르겠어요. 또 저도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겪어본 세상이 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세상은 또 다르게 경험한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슬픈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그렇건 간에 그 사람이 귀하고 그런 존재 자체의 가치가 하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프로의식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다면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다 보게 돼도 별거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대부호도 그냥 스크루지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강대국을 대표하고 계시는 분도 그냥 특별히 뛰어나다거나 넓은 아량을 가졌다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간다거나 너무 우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좀 더 그런 재물이 많거나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현실적인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빼놓고는 정말로 그런 학벌이나 그런 것들이 인성적인 부분을 다 갖추고 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렇게 높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도 밥 3끼 먹고 나도 3끼 먹는다. 그리고 저 사람도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저 사람도 내가 먹는 사소한 군것질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에 있고 그런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생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다 동등한 인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나의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위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한이 끝나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돌려줘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꼭 움켜쥐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 평생 다 쓰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까? 어떤 곳에 좀 더 가치 있게 써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 존재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이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누가 우리 집에 온다면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해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탕, 젤리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거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더운 날에 그렇게 움직임이 많고 그런다면 그런 달콤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달콤한 것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잠깐 섭취하면 그 사람의 그런 이렇게 달달한 걸 먹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베푼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또 내가 나눈 이런 행복감들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더 좋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게 그런 행복감이나 바이러스들을 자꾸 퍼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꽃에 앉은 벌과 나비들이 그렇게 꽃에 앉았다가 그 꽃의 수술들에서 채취한 것들을 다른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해피 바이러스들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웃는 웃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뭐 매일 비난하는 말이나 하고 뭐 맨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계속 행복한 마음이 드는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내가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생각의 뇌로 가면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그런 기운이나 그런 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약간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100%를 다 듣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진심으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데는 너무 많은 인연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본인, 자기 자신과 뭐 그런 동고동락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료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료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보면은 조금만 누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의 복이에요. 잘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 복이에요. 그래서 아, 잘 살고 있구나. 네가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다. 이렇게 보고 가면 돼요. 그런 거 질투할 건 하나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렵더라도 또는 내가 즐겁더라도 이 순간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찍으면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마음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냈어요. 힘들게. 하지만 계속 저를 찾는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힘든 시기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시기와 상관없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예뻐요. 정말로 너무 예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예쁜 사람인데 그렇게 예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런 얼굴들을 나이가 들어도 쭉 간직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부자가 되세요. 예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상냥한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뭐 농담을 많이 해서 그렇게 웃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태어난 그런 얼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눈빛을 맑은 눈빛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얼굴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정말로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하는 눈빛을 봤는데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물질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더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고 그런 사람들이 끌려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어떤 귀한 보석보다 아름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평생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몸의 가치나 그 사람이 가진 얼굴이나 그런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자, 잘생겨서 끌리지도 않았고, 그런 섹시한 매력을 풍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뭐 초콜릿처럼, 그런 초콜릿 복근처럼 몸이 갖춰졌다고 해서 끌리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래기라고 해도 진짜 인성이 아름답고 저희가 이제 지적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섹시한 뇌를 가졌으면 저는 그런 게 끌렸어요. 그래서 아, 나는 시래기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석의 가치를 가졌는가 아직 가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원석은 정교하게 가다듬어지면 질수록 그런 퀄리티가 올라가서 진짜로 진가를 뿜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원석의 가치를 알아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원래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라서 꾸며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런 거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이렇게 뭐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탓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볼 문제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신뢰는 안 가니까 그 간극을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리어 그 사람이 안쓰럽게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자기 객관화를 하고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두고 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기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서로서로 교감하고 오픈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처로 느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상처도 오히려 꺼냈을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처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점점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것들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의 수용소를 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책도 읽어드리면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고 그런 극한 상황에 그런 뭐 프로로 수용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또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온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볼게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출근하거나 일을 보러 가는 도중에 동료와 잡담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조간신문을 본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그날 있을 외부 사건에 사로잡힌다. 비즈니스, 거래, 할인 상품, 준비, 걱정, 조종, 끝없는 권력 추구, 한껏 올리기 위한 탐색, 항상 존재하는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미와 안도감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존감을 높이고 지키려는 욕망이다. 문득 어떤 외부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억지로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광분하며 분투 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고는 내면의 공허와 마주친다. 공허를 피하려면 소설이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에 쉴 새 없이 탐닉해야 한다. 아니면 끊임없이 파티에 나가고 약물을 통해 환각의 세계로 탈출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여타 놀거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감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피하려고 한다.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뭐가 되었든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는 어떠하며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활동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건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같은 활동이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충족감에서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 건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되찾는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서 투사한 매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들을 상대방한테 주면 좋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투척하면 그런 피드백을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될 거예요.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낸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린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진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는다. 정직성의 바탕함으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다.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뿐이다.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를 바꾼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선택적 무지를 개발하는 법. 여기서부터 나는 당신에게 선택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개발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무지는 행복이기도 하고 게다가 실리적이다. 관련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모든 정보와 장애물들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건 꼭 필요하다. 가장 좋은 건 이 3가지 경우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정보를 다이어트하는 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그것도 영양가 없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정보 노동자도 정보를 과도하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원으로부터 얻는다.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은 실천력, 즉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과를 높이려면 정보량을 줄이는 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부정적이며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고 당신의 영향권 밖에 있다. 당신이 오늘 읽거나 본 것 4가지 중에 적어도 반은 그럴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점심 먹으러 가면서 가판대에 놓인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읽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선택적 무지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습관은 당신이 사람들과 잡담하는 대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 묻게 만든다. 뭐 새로운 소식 없나요? 라고 말이다.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떠드는 걸 저절로 듣게 된다. 남의 정보를 슬쩍 듣는 것으로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나는 관련도 없는 시시콜콜한 정보 바닷속에서 헤매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한 달에 기껏해야 산업 전문지인 리스폰스 3분의 1 정도와 경제지인 주식회사를 한 권 읽는 게 고작이다.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다 합쳐봤자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결과지향적 독서를 위해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휴식을 위해 1시간 동안 소설을 읽는다. 도대체 이런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자, 나와 류 리치들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일례를 들어보자. 베를린에 머물던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 시간을 보냈건 간에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지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고 그런 행복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거나 조금 아픈 상황을 겪었더라도
그래도 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보지 않고 그런 잠자리의 대상이나 몸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겨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토로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진짜 머리카락도 예쁘고 손들도 예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고 말했던 건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의 매력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졌다면 누구나 다 소중하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그런 부분들을 늘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어떤 정서적인 착취나 신체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서 그런 보상들로 고생하지 않고 요즘에 수면이 연장됐잖아요. 만약에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100세, 120세 이렇게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그런 제대로 받은 보장들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보호다. 그래서 그런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실질적으로도 그런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사회적인 파장, 세계적인 파장으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류의 문제, 또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나와 무관하게 동떨어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들, 마음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각자 모두가. 왜냐면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소중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열받으면 제가 욕 날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 바탕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전반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너무나 강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저도 노력할게요. 좀 더 상냥하게 얘기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얘기하고 그렇게 좀 더 그런 표현하는 것도 억양이나 이런 것도 너무 높이지 않고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매너 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노력할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간을 보내더라도 여러분의 보내는 시간들이 다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만나는 인연들마다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표현들을 했던 분들도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저한테 무례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원해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부분으로 표현을 하셨더라도 다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어떤 곳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늘 많은 사랑을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대우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